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자, 말하기 마지막 시간. 면접 말하기의 목표는 뭐라고? 우리가 큰 목소리와 적당한 말의 빠르기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면접 말하기의 전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면접 말하기의 목표는 전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정확하고 바르게 면접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제1차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를 해줄게. 원래 발표하거나 책 읽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 이 말하는 거 자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자기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 되고 해서 늘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게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거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왜 어떤가 봤더니 고민할 법 했을 것 같아. 말을 입 끝으로 하는 버릇이 있어.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원래 말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알아듣기가 힘들지.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 거기에다가 그 친구는 이 목소리 자체도 자신이 없어. 이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게 아기 목소리야. 앵앵거리는 어떤 아기 목소리인데다가 말도 그렇게 하지, 목소리도 또 작게 하지. 이러니까 정말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그 말버릇을 가진 친구였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 목소리를 크게? 목소리 자체를 바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고. 목소리 바꾸는 건 불가능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목소리 트레이닝 센터에 다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입 끝으로 말을 하는 버릇을 한번 바꿔보자.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많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 그럼 다행이었던 건 이제 그 친구가 엄청난 노력파였던 거지. 진짜 열심히 따라와 주더라고. 입을 크게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음이 나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음이 나아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목소리 자체가 갖고 있던 단점, 그 아기 목소리, 그 단점이 부각이 덜 되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애기처럼 말을 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크게 이 말을 똑바로 하니까 그 목소리가 거슬리게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또 하나, 이제 발음이 나아지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답답하게 들리던 느낌도 다소간은 해소가 되더라는 얘기야. 목소리 자체가 많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알아듣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발음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 더불어서 있었던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거나 이제 부각이 덜 되어서 보이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발음이라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른 어떤 값이 똑같았을 때 발음이 좋은 경우, 발음이 나쁜 경우, 물론 이제 좋은 경우가 훨씬 더 좋겠지. 그렇지만 이 발음 자체에 어떤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정확하게 말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나는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내놓은 결과는 다소 부실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면접관에게는 강하게 어필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 발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면접에서 발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거든. 말 자체가 바르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친구는 나는 그 자기소개를 준비해와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이제 친구들과 굉장히 잘 사귀고 친구들이 자기를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야. 친근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뜸 저는 병신짓을 잘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준비해온 친구 만난 적이 있었어. 어때? 그러니까 한 발짝만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 면접장에서 병신짓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 어떨까? 위험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겠지? 라는 어떤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데 나만은 좀 튀어 보여야 되겠다 라거나 아니면 어떤 좀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라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바르지 않은 말, 지나친 축약어들, 인터넷상에서 많이 좀 쓰는 말들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 세대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은 한번 스스로 괜찮겠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평소의 행태, 모습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잖아. 바르지 않은 말을 쓰는 사람은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한번 딱 뭔가를 정해두고 그걸 바로 하면 되겠다. 그냥 바로 밀지 말고 하룻밤 자고 다시 한번 보고 이틀밤 자고 다시 한번 보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점검을 해봐도 좀 애매한데 주변에 좀 보여주고 어떤지 한번 물어봐. 그러면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평소에 안 그러다가 꼭 면접장에 가가지고 모험심 막 발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겠지.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면접관과 우리는 그 세대가 다르거든. 다른 세대에서 그것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세대에서는 모르는 눈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앞선 세대는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 알아두어야 되겠지.